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계속 굴리면은 한마디로 원금의 고갈 시기를 훨씬 더 늦출 수 있다. 이 점 때문에라도 저는 주변에 50대, 60대인들한테도 지금이라도 하셔라.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많아져서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불안감은 덜 수 있지 않으시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기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는 책을 쓴 저자 오기찬이라고 합니다. 책 표지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 사실은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책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뭐 주저 없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홍춘욱 박사님이 야, 걔 내 왼팔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오른팔 맞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럼 당장 모셨습니다. 왼팔이라고 하니 한번 보자. 그러면서 네. 오기찬 대표 그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ISA나 IRP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채널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당장 테슬라가 관심 있고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관심을 못 가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내가 못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소개를 좀 하면은 회사는 어디 다니신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더 잘 알려지는데요. 그 강원국 작가님 때문에 더 많이 잘 알려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강원국 작가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네. 어쨌든 이제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러니까 네.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이 네. 투자를 벌써 10년째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투자 철학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이제 자산 배분 투자나 연금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대신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원래는 이게 10년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물론 자산 배분 투자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배당주 투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산 배분 투자를 10년째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자산 배분 투자 자체가 되게 심플한 투자법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도 하고 배당주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병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도 하면서 배당주 투자도 하고 자산 배분 투자도 하고. 네. 근데 쉬운데 왜 다 못할까요?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수익률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좁고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년 6에서 8% 정도의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나 투자 경력에 상관없이 요 정도 투자 수익의 범위를 들으시면은 대체로는 에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어제 무슨 종목 8% 올랐어 이래 버리는 거죠. 네, 하루에도 8% 오르는데 내가 왜 이걸 1년 동안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냐. 말이에요.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투자, 자산 배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뭐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대체적으로 뭐 인구의 노령화, 우리나라 수명 장기화, 여러분들이 보통 연금 투자 채널 들으시면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연금 투자가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명,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발전 정도,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 자산을 만드는 것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이유나, 그리고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연금 자산을 만들려면 네.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연금 자산 투자를 시작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흔히 영어 표현으로 봤을 때 무언가를
심장으로 가슴으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진심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연 6%에서 8%의 복리 수익률이 그 자체로는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씩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성과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에서 8%의 수익률이 계속되면 숫자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 예. 법칙. 네. 이게 이제 원금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이 돈을 그대로 굴렸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률이나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죠. 아하, 네. 예. 그래서 시간하고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되면 나오는 값이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내 연 기대 수익률이 6%다. 그러면은 72 나누기 6 해서 12년이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률이 걸리는 거고 이거를 똑같이 24년. 근데 24년이면 3배가 아닙니다. 4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6%의 수익률을 12년 동안 반복하면 이제 원금이 추가 투자 없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여러분 12년이 되면 2배가 돼요. 근데 24년을 하게 되면은 2배에 또 2배니까 3배가 맞습니다. 아니고 4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12년을 더해서 36년이 되면 5배, 6배가 아니고 2배에 2배에 2배니까 8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복리가 된다라는 개념인 건데 사실 이걸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36년은 해야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의 부제에도 네. 연금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시간의 싸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 투자는 기대 수익률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에 녹여내는 투자를 가자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러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8% 이상의 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도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금융상품에서의 그 법칙 중에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더 높은 리스크를 져야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금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손실 가능성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비례해서 커지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기대 수익률은 요만큼 높아졌는데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6에서 8%의 결국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일종의 최적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얼마를 모아야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모아야 된다고? 그럼 나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목표금을 설정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목표금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생활 수준, 네. 돈을 얼마나 쓸 거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모습 아니면은 결혼한 누나, 언니, 오빠가 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모습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조금 보셔가지고 네. 주변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애 주기별로 살고 있는 생활 모습의 형태가 잡힐 거고 또 만약에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면은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 그렇죠. 정도 사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드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생활의 형태와 구체적인 소비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된 그런 모델들을 몇 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내 기대나 아니면 이런 것,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투영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네. 한 달에 뭐 생활비가 네. 뭐 2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연간으로 그냥 200이면은 2,400만 원. 맞습니다. 뭐 3,600만 원, 네.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자녀의 교육비도 있고 막 네. 등등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지만 어쨌든 그냥 생각했을 때 뭐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는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쓸 돈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엑셀이랑 좀 친해져라. 아하,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모아가는 부분이 그렇죠, 좀 그렇죠, 번거로운 그렇죠. 거지. 맞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지면 이제 그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 엑셀상에서 그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사칙연산 저 더하기 정도의 빼기죠. 예, 근데 대신에 수준이거든요. 이제 가정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정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가정을 가지는 게 아예 안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100배쯤은 낫다. 100배쯤 낫다. 네, 너무 100배쯤 중요한 낫습니다. 얘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또 연금 그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라도 혹은 그 은퇴 전에 내가 드디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을 쭉 프로젝션을 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돈들이 그냥 지금 돈이 아니니까요. 네. 그걸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은퇴했는데 죽을 때까지 쓸 돈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 돈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돈에 이제 모수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조건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만약에 내가 55세에 은퇴한다고 봤을 때 그게 뭐 자발적인 것이든 비자발적인 것이든 있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내가 그 나이를 넘어서도 계속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은 내가 최초에 계산했던 그 필요자금의 모수가 더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생활비 중에 내가 은퇴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소득이 갑자기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지 흔히 말하는 않도록 하는 소득 거죠. 절벽. 네, 소득 절벽이 없고 예. 소득이 나오면 처음에 필요한 돈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모아야 되는 액수. 금액, 그죠? 예, 전체 그게 금액. 낮아지면서 어허. 내가 지금 투입가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네요. 아니면 내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대신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내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은퇴했더라도 조금 더 일을 해서 소득을 뭐 버는 그것도, 것이 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돈을 원금이 이제 은퇴할 때 쌓였으면 그 돈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갈 시기를 또 결정을 하죠. 음. 왜 그러냐면 연금 투자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 55세가 돼서 연금의 형태로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뽑을지는 그러니까 그 돈 원금을 다 뽑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연금의 형태로 개시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적은 소득세만 내고도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연 1,500만 원 이하로 타는 게 이상적이고 아니면 뭐 그 이상이라도 내 생활 필요 자금에 따라서 인출을 하실 텐데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연금으로 인출한 나머지 자금은 그 1년 동안 또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계속 굴리면은 한마디로 그 원금의 고갈 시기를 훨씬 더 늦출 수 있다. 이 점 때문에라도 저는 주변에 50대, 60대 있는 분들한테도 지금이라도 하셔라. 물론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많아져서 지금의 뭐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불안감은 덜 수 있지 않으시냐. 연 1,500만 원 정도씩을 타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덜 타 가시면 좋은 거고 덜 타가시면 여기서 안 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네. 그러려면 또 일을 하시거나 이런 소득이 있으시면 좋은 건데 네. 나머지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운용하느냐에 대한 계획도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게 이제 은퇴를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고려할 게 많아요. 또 고려할 게 있나요? 일단은 연금 계좌를 젊은 분들은 일찍 시작해야 되고 꾸준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시면은 이제 최대 금액을 넣는 것이 좋은데 최대 금액은 세제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 900만 원.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이랑 IRP 합해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실 수 있으면은 최대 금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익률도 조금 더 높이는 게 필요하죠. 아하. 내가 좀 젊은 나이다.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서 가능하면은 뭐 8%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금액이 900만 원이다. 아, 근데 나 900만 원은 안 되는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연 9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순간 흔히 말하는 앵커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 숫자에 그냥 매몰돼서. 예, 매몰이 되셔서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책에서도 이제 제가 제시를 한 문구인데 월 30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셔라. 그러면 그래봤자 연 360만 원이지만 어쨌건 그 납입 자금에 대해서 주는 세액 공제율도 똑같고 그거라도 굴리고 있다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뭐 예를 들면 진급도 하고 업무 평가도 잘 받고 이러면서 성과급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납입 자금도 조금씩 늘려가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연 900만 원 넣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시기가 또 곧 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나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아니 900만 원까지 넣어도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정한 거지 꼭 거기만큼 늘한 얘기는 아닌데 900만 원이 안 된다고 세제 혜택을 안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그래서 당장 연금 지금 당장. 투자를 네. 시작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약간 교과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은퇴 곧 있는데 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당장 이제 내일 뭐 CPI가 나오는데 뭐 주가가 올라요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산이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번엔 출판사에서 통 크게 30권을 선물로 주셔서 30권입니다. 네, 그래서 30권입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네.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금 뭐 하면은 뭐 복잡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맞습니다. 뭐 ISA, 그럼 네. 연금 저축, 네. IRP.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게 뭐야? 그거 모르겠어. 좀 쉽게 좀 설명해봐. 어디 뭔가 외국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러니까 네. ISA는 뭐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